세상을 알면 하이클래스가 된다. 일요일 저녁 세상을 읽어주는 고품격 강의 하이킥 클래스. 오늘은 정호재 고려대 아세안센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중국의 존재감이 조금 흔들리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우리가 동남아시아 국가 또는 인도 여기에 관심을 갖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정호재 연구원님 오실 때는 저희가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에 대한 얘기를 가져오셨어요. 말레이시아는 대표적으로 동남아의 다민족, 다종교 국가다. 저는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네. 말레이시아를 은퇴 이민지라든지 관광지 정도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말레이시아가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고 네. 면적이 크지 않지만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동과 그 인도양과 네.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핵심부에 있는 나라인데요.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싱가포르도 과거에는 말레이시아 연방의 일원이었고요. 네네. 예,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가 또 그 자원도 많이 갖고 있어서 그죠? 그렇습니다. 석유 황당한 부국입니다. 네, 우리하고도 많은 관계가 있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 오늘은 말레이시아 정치 얘기를 조금 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 날 말레이시아 총선이 있었다죠. 이게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끌었다는데 사실 저는 총선이 있었던 것도 몰랐고 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선거였나요? 네, 그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10여 개 국가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선거로 정치 구조를 결정하는 나라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정도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말레이시아가 이제 그 대표적인 선거를 하는 국가인데 네. 과거에는 60년 동안 독립 이후에 단 한 번도 정권이 교체가 안 된 국가입니다. 선거는 하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여당만. 여당이 계속 정권을 잡았던 나라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는 야당이 연합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지도자가 안와르 이브라힘이었는데요. 근데 2018년에 선거를 승리했는데 당시에 이제 총리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과거의 명총리였던 마하티르 무하메드 총리가 최고령 총리로 집권을 하게 되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상하게 됐는데 분명히 야당 지도자는 안와르였는데 총리는 마하티르가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2년 뒤에 네. 총리를 안와르한테 이양을 해야 약속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연립 내각이 붕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안와르가 총리를 취임하지 못하고 다시 야당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위기가 있었고 정치적 일정이 모두 연기가 된 거죠. 그런 와중에 11월 19일 제15대 총선에서 말레이시아가 다시 한번 일당으로 이제 안와르가 이끄는 희망연대가 제1당이 됐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안와르가 정치적 부활을 하게 됐는데 아쉽게도 222석 중에 111석이 이제 과반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과반까지는 획득을 못하고 82석에 그쳤는데 근데 그런 어떤 그 복잡한 와중에서 정치권이 안와르에게 네네. 권력을 주자 이런 합의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18년도에 말레이시아 총선에서 60년 만에 드디어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는데 이 당시에 정권 교체를 이뤘던 당 쪽에서 총리를 못하고 결국에는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연합 정권마저 붕괴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번 총선에서 다시 한번 야당이 과반 정도의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했는데 과반을 확정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조금 헷갈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의원 내각제 네.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연립 내각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뜻이 맞는 정당끼리 모여가지고 111석을 확보를 해야 이제 정권을 얻었다고 할 수 네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치 구도상은 안와르의 정당 82석을 얻은 안와르의 정당이 집권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왕이라든지 정치권들이 그 암중모색 뒤 타협을 통해서 이제 안와르를 총리로 인정하게 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안와르는 지난 30년 동안 야당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신망을 얻은 국민적 지도자였는데 이제 정권까지는 못 잡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2018년도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번 드디어 2022년도에 이제 말레이시아가 정권이 교체됐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아나르 아브라힘이 총리에 오르게 된 예, 이번 이브라임. 선거에서 네. 이브라임이군요. 아나르 이브라임이 총리에 오르게 된 이번 총선의 결과다란 말씀이시고 네. 이분의 인생사가 굉장히 굴곡지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받고 싶네요. 네, 안와르 이브라임 이러면은 그 아시아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네. 사실 그래도 생소하긴 하죠. 우리가 이제 아시아 민주주의 얘기할 때 뭐 1980년대 이전에는 한국의 뭐 김대중, 김영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제 90년도에는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임 얘기를 할 정도로 대표적인 어떤 민주주의 투사 정치 지도자였는데 사실 이분이 원래 투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여당 내에서 40대에 계속 그 장관직을 하고 부총리에 오른 정치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 굴곡을 겪게 되는데 그 원인이 바로 1997년에 있었던 IMF 아시아 경제 위기라고 네.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한국이나 태국이나 동일하게 이제 외환 위기를 겪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굉장히 높은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는 그 당시에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정 환율제를 택하면서 외환 통제를 정부가 강력하게 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은 개방 경제를 택했다는 건데 네. 말레이시아는 폐쇄적인 고립 경제를 유지한 거죠. 외환 위기를 막기 위해서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그 당시 총리였던 마하티르와 안와르가 극심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안와르는 IMF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하티르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정치적으로 제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이제 집권층들이 안와르에 대해서 남색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남색이라는 건 이제 그 동성애, 그렇죠. 네. 동성애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슬림 사회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동성애 이러면 좀 혐오감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998년도 당시에 무슬림 국가에서 유력한 정치 지도자를 동성애 혐의로 이제 정치적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998년부터 무려 2018년까지 이 사건을 거의 20년간 끌게 됩니다. 2번의 정치적 기소가 있었고 네네. 감옥에도 5년 이상 있었던 굉장히 아시아 정치사에서 유례없이 긴 탄압을 받은 정치인으로 남게 되는 거죠. 정치 탄압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안와르가 과거 여당 차기 대권 주자까지 오를 만한 여당의 주요 인물이었는데 결국에는 아까 IMF 사태와 함께 정치적으로 이제 야당 정치인이 돼버린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여당에서는 정치적 탄압을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남색 혐의 말고 또 다른 뭐 그 정치 탄압이나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니 그게 이제 그 부패 네. 혐의도 당연히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은 이제 부패 혐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무슬림 보수적인 사회에서 그 동성애 혐의를 이 두 차례로 이제 기소한 것이 가장 결정적이었고 무슬림 사회에서는 남색 혐의 자체가 정치적인 생명을 거의 끊는 거나 다름없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거의 모든 지지자들이 등을 돌렸고 뭐 집에 뭐 돌까지 던질 정도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죠. 하지만 이제 그의 이제 그 진정성, 이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진정성이 알려지기까지는 한 10년 넘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복권이 되고 총선에 나서기 시작한 게 이제 2013년 이후인데 어찌됐건 다시 정치적 복귀를 하려고 하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동성애 기소를 하는 등 사실 이제 말레이시아 사회가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 좁은 사회였다는 것이 이제 안와르를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2018년도에 60년 만에 정권 교체했을 때 이 당시에 안와르가 자신을 탄압했던 마하티르와 손을 잡아서 정권 교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네. 자기를 탄압했던 사람하고 손을 잡았다. 이게 정치다 결국엔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하티르는 20년 가까이 말레이시아에서 명총리를 한 네. 국가 개발의 어떤 상징적인 한국으로 따지면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슷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경제적 성과가 높았던 정치인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말레이시아 정치권은 그 정치적 갈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중국계와 이제 말레이계의 극심한 갈등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
그 말레이시아는 이민 그 영국 제국주의에 나쁜 영향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민자들이 과도하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계가 국민의 한 23% 가까이, 인도인도 한 1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다종교 사회가 되면서 나라가 갈릴 위기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하티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런 말레이 정통 세력들은 이제 말레이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자 이런 관점이 있었고, 안와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말레이시아가 더 현대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계든 인도계든 말레이시아 국민이면은 모두가 정치적 권리가 동일해야 된다. 뭐 네. 이러한 어떤 정책을 펴면서 어떤 이런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안와르는 신임 총리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러면 안와르 신임 총리라고 호칭을 저희가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네네. 안와르 신임 총리가 2018년도 당시에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난 이후에 연립정당이 깨진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의 이 성격이 좀 달라서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예, 앞서 약간 설명한 대로 네. 그 중도 세력이 이번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안와르 정당은 82석, 그다음에 중도 정당이 73석을 얻었습니다. 네.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요. 근데 결국은 그 중도 정당은 이제 말레이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계의 복권은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슬람, 말레이 세력이 말레이시아를 대표한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2018년도에 연립 내각이 깨졌던 이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경제 위기 탓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왕이 보든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종이 손을 합해야 된다. 이런 어떤 국왕의 뜻도 있었고 통합의 메시지 같은 게 좀 그렇습니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안와르가 총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과제가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로도 읽혀지는데 앞으로 결국에는 인종 간의 어떤 갈등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가요? 그렇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사회는 정치 권력은 말레이계가 압도적으로 갖고 있는데 네. 이제 경제 권력은 이 화교 출신의 이제 중국계 대기업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계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소외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꽤 많은 그 극비층들은 중국계가 이루고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복잡한 사회인데요. 이런 어떤 그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종 간의 화합과 경제 권력을 갖고 있는 중국계의 압도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안와르가 이 점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이제 문제는 굉장히 극보수 세력들이 이런 이제 중국계 출신들이 정치적 권력을 갖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타협이 안 된다면은 이 내각은 아마 1, 2년 내에 이제 깨질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안와르 총리 내각이 이제 등극한 게 우리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뭐 호재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호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과거에는 이제 개발 독재, 이제 군부 독재를 오래 겪었기 때문에 사실 민주화가 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화 덜 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안에 네. 부패를 사실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제 부패가 있다는 얘기는 경제가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고 이제 한국하고 혹은 그 국제적인 어떤 투자 문제라든지 네. 협력 문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투명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음번에 조금 말레이시아 얘기 추가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재 고려대 아세안센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